조갑제 TV 시청자 여러분, 오늘 문재인 대통령이 기자회견을 했고, 그 기자회견에 처음에서 기자회견문을 신년사 형식으로 읽었습니다. 이 신년사를 좀 분석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제일 중요한 게 용어 분석인데요. 이 촛불이라는 단어가 9번 나옵니다. 평화라는 낱말이 16번 나옵니다. 그런데 자유는 한 번도 나오지 않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 평화보다도 촛불보다도 더 근본적인 개념인 자유라는 단어를 의도적으로 기피하고 있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런데 이 자유는 대한민국의 헌법의 기본 가치입니다. 대통령은 촛불 정신을 수호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를 수호해야 하는 사람인데, 그렇다면은 이 상당히 긴 연설문에 자유라는 단어가 한 번도 들어가지 않았다. 이것은 의도적으로 뺐다, 피했다, 이렇게 판단하는 게 정확할 것입니다. 요사이 친정부 좌파 세력이 개헌안에서 대한민국의 운영 원리인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라는 말을 삭제하려는 움직임을 보이는 것과 맥락을 같이 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 회견문에서 이 촛불을 여러 번 썼는데, 이 촛불이라는 단어를 쓰는 게 지나칩니다. 거의 우상숭배 수준으로 촛불을 격상시키고 있습니다. 심지어 촛불이 바랐던 상식이고 정의입니다, 이런 문장까지 나옵니다. 아니, 촛불이 사람입니까? 촛불이 무슨 하나님입니까? 촛불이 염원했던 대한민국, 촛불을 더 크고 넓게 밝히고 촛불 정신을 국민의 삶으로 확장하고 제도화해야 합니다. 촛불 정신을 국민의 삶으로 확장하면 어떻게 됩니까? 촛불 정신, 그 촛불 시위 현장에서 난무했던 거짓, 선동, 반대한민국적 악담, 사드 배치 반대, 박근혜 처단, 이게 나라냐? 그 촛불 시위 현장에서는 김정은에 대한 비판이 한마디도 없었습니다. 이승만, 박정희, 박근혜 욕만 쏟아져 나왔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국민의 삶으로 확장하고 더구나 제도화해야 한다? 촛불 정신을 제도화하면은 대한민국은 촛불을 숭상하는 배화교를 국교로 만들어야 됩니다. 배화교라고 있었어요. 배화교, 불을 숭상하는 종교죠. 사람 중심 경제가 국정 철학이라고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문법에는 맞을지 모르지만 어법에는 맞지 않습니다. 왜냐? 모든 경제는 사람 중심입니다. 개 중심 경제가 있습니까? 근데 문재인 대통령이 사람 중심 경제라고 하는데, 이 사람이 뭘 뜻하느냐, 이거 가려봐야 됩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사람, 촛불, 국민이란 말을 많이 쓰는데, 그러나 정책으로 실천하는 단계에 들어가면은 자신의 이념을 드러냅니다. 그것은 일종의 민중주권론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또는 민주주의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민중주권론은 민중으로 분류되는 사람, 노동자, 농민, 가난한 사람, 양심적 지식인, 이런 사람들만 말하자면 국민이나 사람으로 취급합니다. 이 민중에 들지 않으면 규제 대상 또는 배제 대상이 됩니다. 배제 대상이 됩니다. 그러니까 민중으로 분류되는 사람들에게는 특혜와 특권을 주고, 거기서 빠진 사람들한테는 불평등을 안겨주는 것이 민중주권론입니다. 지금 그것이 지난 7개월 동안, 8개월 동안 대한민국에서 현실화되었습니다. 반공자유전선에서 일하였던 사람, 그리고 태극기를 들고 탄핵에 반대했던 사람, 기업인 이승만, 박정희를 사람 중심에서 뺀 그런 정책을 펴왔습니다. 이는 애국자를 차별 대상, 반공을 범죄로 보는 시각을
문재인 대통령과 이 정권 핵심 세력이 갖고 있다는 반증이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이 사람 중심 경제라고 쓰지만은 읽기는 민중 중심 경제라고 읽어야 합니다. 또는 우리 사람 중심 경제죠. 우리 사람, 우리 편. 그것을 알 수 있게 하는 것이 경제정책에 대한 여러 문장의 설명입니다. 그것을 읽어보면은 노동자 우대, 계급적으로 이야기하면 민중 우대, 대기업 압박의 기조입니다. 노동시간 단축, 장기 소액 연체자 채무를 줄여준다. 이거는 자유시장 경제와 정의의 원칙에 맞지 않습니다. 노동자에게 국가가 여행 경비를 지원한다. 그 다음에 대통령이 절대로 쓰지 않아야 할 용어가 있습니다. 그것은 갑질이란 말입니다. 이 갑질이라는 말을 썼습니다. 금융권의 갑질 운운했어요. 갑질이란 말은 국민을 갑과 을로 나누는 겁니다. 하는 의문이 듭니다. 그럼 대통령은 갑입니까? 을입니까? 이것은 양극화 선동입니다. 대한민국은 소득 배분이 세계에서 가장 공정한 나라라고 정평이 나 있습니다. 그런데 노무현 대통령이 한 10년 전에 신년사에서 양극화란 말을 들고 나와가지고 한국 사회를 분열시켰습니다. 거기서 파생된 말이 갑질, 해일조선 등등의 말인데 대통령이 국민 분열을 가져오는 갑이라는 말을, 갑질이라는 말을 공식적으로 썼다. 그렇다면은 문재인 대통령이 말하는 국민 통합은 실제 상황에서는 국민 분열로 가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세금 1,200억 원을 줄이기 위해서라도 지방선거와 개헌 국민투표를 같이 하자고 제안을 했습니다. 이것은 졸속 개헌 과정으로서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를 말살하려는 일종의 국채 변경 음모가 아니냐 하는 의심을 정당화합니다. 앞으로 5달 사이에 개헌안, 그리고 개헌안을 둔 공청회, 국회, 심의, 그리고 국회 통과, 이게 가능하겠습니까? 5달 사이에. 아파트 구조 변경을 하는 설계도 이보다는 시간이 더 많이 걸립니다. 1,200원 정도를 아끼려고 이렇게 무리를 하겠다는 그 이야기를 들으니까 지금 공사가 30%나 진행된 신고리 원전 5호기, 6호기를 중단시켜가지고 국민들한테 끼친 국고 손실이 약 1,200억 원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책임을 지고 자신 개인 돈으로 그걸 그만큼 배상한다면은 개헌에 따른 개헌 국민투표 예산은 별도로 걱정하지 않아도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북핵 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해야 한다는 것을 강조를 합니다. 정말로 이게 평화적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말하는 게 진심이라면 전쟁을 준비해야 됩니다. 북한을 군사적으로 압박해야 합니다. 군사적으로. 그런 조건이 없는 평화는 김정은만 즐겁게 할 겁니다. 김정은만 즐겁게 할 것입니다. 이 연설문에 이런 대목이 나옵니다. 더 정의롭고, 더 평화롭고, 더 안전하고, 더 행복한 삶을 약속해야 합니다. 정의, 평화, 안전, 행복이 나오는데 여기 자유가 없어요. 그런데 정의, 평화, 안전, 행복은 자유가 있어야 보장되는 것입니다. 자유. 언론의 자유, 선거의 자유, 양심의 자유, 거주 이동의 자유, 사유재산권의 자유가 있어야 됩니다. 그 자유가 없는 정의, 자유가 없는 평화, 자유가 없는 안전, 자유가 없는 행복은 말장난에 불과합니다. 왜 여기 자유를 넣지 않습니까? 자유롭고 정의롭고 평화로운 안전하고 행복한 삶, 이렇게 해야
이 말이 되는 것입니다. 말이. 그래서 이 연설문을 더 밑줄 치면서 강론적으로 분석하는 것은 시간을 미루더라도 자유가 없는 연설문,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를 수호해야 할 대통령이 긴 연설을 하면서 자유라는 단어를 한 번도 사용하지 않았다. 그 기조에서, 그 바탕에서 앞으로 개헌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다. 그것이 촛불의 명령이라고 포장한다. 그렇다면 이 촛불은 꺼야 합니다. 이런 촛불은 꺼야 합니다. 거짓의 촛불, 선동의 촛불이 되어서는 안 되죠. 촛불이 가진 좋은 이미지가 있습니다. 이것을 정치적으로 이용을 하면 안 됩니다. 감성적으로 이용을 하면 안 됩니다. 국가는 가장 이성적인 존재입니다. 국가 이성이 담긴 것이 바로 헌법입니다. 헌법의 가장 중요한 가치는 자유입니다. 그 자유는 어떻게 지킬 수 있느냐? 진실, 정의, 자유입니다. 진실 위에 정의를 세우고 그 정의가 자유를 지켜내는 것입니다. 자유가 없는 문재인 대통령의 기자회견문, 참 아이러니입니다. 감사합니다.